자, 들어도 되겠습니까? 자, 1장을 이 정도로 좀 빠르게 한두 번 자꾸 기억력을 되살려주는 게 지금은 목적에 맞을 듯해요. 학계로는. 자, 부동산 특성과 그 빠생 현상.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해. 5번. 그리고 이게 우리 강의 노트가 총 몇 개로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겠네. 53개. 53개니까 벌써 5번이면 아유 많이 지나간 거죠. 자, 일단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인데 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연적으로 타고난 특성이 있고 인간이 부여한 특성이 있더라. 이게 두 가지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많은데 학자들은 크게 자연스럽게 타고난 특성과 인간이 부여한 인문적 특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야. 그리고 일단 이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도 뭔가 내용이 많아요. 자연적 특성은 자연적으로 타고난 특성인데 얘도 많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4가지 정도죠. 그래서 두 문자를 얘는 따서 암기했죠. 부부 연계 이렇게 부부 연계. 그리고 인문적 특성은 인간이 부여한 특성인데 이 인간이 부여한 특성은 용병사 이렇게 암기했죠. 그런데 이 인문적 특성은 이미 우리가 해결이 돼요. 자, 첫 번째.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하면 항상 학자들은 부동산이라고 그러면 토지를 들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부동산 학에서 부동산이라고 그러면 건물 같은 거 취급하지 않아요. 학문에서는. 항상 토지를 말하지. 부동산 학에서 학문에서는 부동산은 토지예요. 토지. 건물은 역사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사라지는 애고. 그래서 토지를 말해요.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 있는데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바로 해결이 돼요. 용도가 다양합니다.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끝! 토지는 병합도 가능하고 분할도 가능해요. 끝! 그 다음에 토지의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는 변화됩니다. 이게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인데 주의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할 텐데 이 위치는 중요도를 뜻하는 거예요. 중요도. 그러니까 토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측면의 중요도, 경제적 측면의 중요도, 행정적 측면의 중요도. 이런 중요도는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를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도 부릅니까? 그러면 이걸 인간이 부여한 위치, 인문적 위치라고 불러요. 인문적 위치라는 건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 사회, 경제, 행정적 측면의 중요도는 항상 변화됩니다. 그럼 보셔. 예를 들어볼 테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은 누가 부여해요? 인간이 부여하죠. 가격의 변화 이런 게 인문적 위치의 변화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굳이 사회, 경제, 행정적인 측면으로 나누면 가격의 변화는 어떤 위치의 변화라고 해줘야 돼? 경제적 측면의 중요도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갑자기 토지 이용 계획, 개발 계획이 수립돼요. 개발 계획이. 계획. 항상 부동산의 계획은 공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거잖아요. 계획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가 또 바뀌어요. 그 중에서 행정이 부여한 위치, 행정이 부여한 중요도가 변합니다. 요거 정도가 이해가 좀 필요한 거예요.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랑 인간이 부여한 어떤 중요도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부여하는 중요도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용병사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일단 항상 뭐가 중요하냐, 깨끗이 닦아놓고, 자, 토지가 자연적으로 갖는 특성을 크게 부부연계 네 가지로 나눴는데, 앞에는 세 글자, 뒤에는 네 글자. 요 차이가 뭡니까? 세 글자짜리는 항상 주어가 토지요. 토지. 네 글자짜리는 주어가 사람이요. 사람이요. 뭐가 나올지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부동성은 토지는 부동산이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지는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나? 사람들은 토지를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토지는 고정되어 있고 부동성, 움직이지 않고, 따라서 사람들은 이동시킬 수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부증성은 토지는 양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지표 면적은 자연이 만들어준 것이니까 토지의 지표 면적은 딱 정해져 있죠. 증가되지 않는 거야. 이 말은 사람들은 토지라는 것을 생산할 수 있다, 생산할 수 없다. 토지라는 것을 생산할 수 없어요. 토지는 달아진다, 안 달아진다? 안 달아지는 영속성을 갖는 재화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토지를 소모시키거나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토지는 개별적입니다. 이 말은 다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토지가 다 다르게 여겨지니까 사람들은 어떤 토지를 다른 토지로 대체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유사할 때 대체되는 건데, 유사하지 않다라는 게 개별적이니까 토지를 다른 토지로 대체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더 넘어가기 전에 이해 한번 해보자. 이해. 토지가 부동,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이해했어. 토지가 움직이는 거 본 사람이 없어. 그리고 사람들은 토지를 이동시킬 수 없어요. 맞았어. 이건 이해해. 토지의 지표량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이해했어. 그리고 토지는 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이해됐고, 토지는 달아지지 않아요. 영속적인 재화예요. 그리고 토지는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소모되거나 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비소모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면 되는 거예요. 토지가 개별성을 갖습니다. 이 말은 토지가 다 개별적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토지가 다 다르다면 사람들은 어떤 토지를 다른 토지로 대체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사내가 강남 압구정의 토지를 강원도 속초에 있는 토지랑 대체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누가 대체시키려고 하겠어요. 자, 이게 용어 다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이런 용어만 나옵니까? 안 나와. 용어가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자, 부동산이 갖고 있는 이 특성을 우리가 분석하는 이유는 이러한 특성이 다양한 현상을 파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현상, 요 부동성이라는 현상이,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어떤 현상을 만들어냅니까? 요걸 매치시키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부동성은 토지는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은 토지를 이동시킬 수 없죠. 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의 장소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지가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는 게 어떤 현상을 만들어냅니까? 그러면 첫 번째, 지역. 이거 정말 너무 잘 나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입니다. 지역적인 시장입니다. 사례가 강남시장이냐 강북시장이냐 이런 거잖아요. 자, 부동산 시장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유는 항상 토지의 장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를 이렇게 들었죠. 토지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른 토지랑 연대해. 이렇게 다른 토지랑. 그래서 하나의 뭘 만들어내요? 지역을 형성하고 이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지역적인 시장입니다. 그 다음 외부 효과. 얘는 암기 코드가 외부 효과라고 그랬어. 이제 요새는 이게 공부를 하려면 이제 뭔가 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야 되니까 이런 것도 자꾸 해봐.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이런 것도 좀 해봐. 자꾸 그래야 순발력이 는다고. 아무튼 부동성 나오면 어떻게 읽어줘? 외부 효과 이렇게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는 부동산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외부 효과란 말이야. 외부 효과. 그런데 부동산의 외부 효과는 대단히 강력해요. 예를 들어서 외부 환경에 쓰레기 하치장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순간 가격이 폭락한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외부 효과에 부동산은 강한 영향을 받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장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쓰레기 하치장이 외부에 딱 들어와요. 그리고 이 쓰레기 하치장으로부터 영향을 피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아파트에 다리를 만들어 갖고 야, 쓰레기 하치장에 냄새 안 나는 곳으로 가자. 그러면 영향을 받지 않는 거라고. 근데 자신의 장소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가 바뀌면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외부 효과 나오면 부동성이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으로 달려가는 부동산이 항상 현장이 중시되는 이유는 부동산을 들고 올 수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현장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나왔네 이제. 지역 분석.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니까 지역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역 분석의 근거 그러면 부동성을 들어줘야 돼요. 부동성. 자, 3월 달에 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지역 분석하면 두 줄이 떠올라야 돼. 자, 얼른 대답해 주세요. 3월 달에 오신 분한테 뭔가 보여줘야지. 나는 1월 달에 왔으니까 당신보다는 나 이렇게. 자, 두 글자. 두 문자. 이러면 3월 달에 오나 1월 달에 오나 똑같은 효과잖아 이게. 자, 지표 수준.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하고요.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거 암기 코드로 유튜브에 올려놨어. 지표 수준.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끼역이야. 이응이야. 아니요. 여기는 찌읒이요. 지역 분석,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자, 이건 이제 나중에 뭐 3, 4월에 오신 분은 할 거야. 아무튼 중요한 건 부동성이 나오면 어떤 특징을 만들어내나요? 장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토지랑 연대해서 지역적인 시장을 형성해요. 지역적인 시장. 이걸 시장의 국지화 지역화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외부에 강한 영향을 받는 이유는 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현장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이유는 부동산을 가지고 못 오니까. 현장 활동, 항상 지역, 외부, 현장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부중성. 부중성은 토지의 양은 증가되지 않는다. 두 번째, 양이 증가되지 않으니까 인간은 토지를 생산할 수 없다. 이게 토지의 지표량은 증가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중에 요 놈이 바로 기억이 나는 거죠. 요 놈이. 생산비 법칙의 부정. 생산비 법칙은 비용을 투입하면 뭐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토지는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야. 없다. 그리고 일단 요 두 가지는 통과. 이따가 할 거야. 이따가. 요 놈이 더 시험에 잘 나오죠. 자, 토지는요. 양이 증가될 수 없는 재화예요. 그래서 항상 부중성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 토지는 겁나게 희소한 자원이에요. 이런 속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희소한 자원이라면 우리는 알뜰살뜰 잘 써야 돼요. 펑펑 낭비하면서 써야 돼요. 알뜰살뜰. 그게 바로 요 두 가지죠. 집약적으로 써야 됩니다.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됩니다.
알뜰, 살뜰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자, 부정성은 양을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생산비 법칙의 부정. 그 다음에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희소한 자원이니까 어떻게? 알뜰 살뜰 잘 써야 돼요. 집약적인 이용, 최유효 이용. 그리고 지가가 비싼 이유는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겁나게 희소한 자원이니까. 이렇게. 요 정도면 된다고. 요 정도면. 일단 요 정도면 한 90%는 되는 거예요. 자, 부동성 보셔. 부동성. 토지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장소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항상 현장이 중시되는 활동이죠. 장소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양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이 부정되는 유일한 재화란 말이에요. 토지가 만들어낼 수 없다. 그리고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건 희소하다는 뜻이니까 결국 알뜰, 집약적이고 최유효 이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속성. 영속성은 토지는 영속적인 재화예요. 그러면 인간은 토지를 닳아지게 할 수 없어요. 소모시킬 수 없습니다. 자, 토지는 소모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겁나게 중요한 거 나왔네. 저번 주에 했던 거. 항상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그러면 장래 이익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정확히는 장래 기대이익의 현재 가치의 합입니다. 이해가 조금 익숙해지나요? 익숙해진다. 그럼 물어볼 거야. 가치는 장래 기대이익으로부터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데 저번 주에 감정평가 6가지 방법 중에 가치 정의로부터 만들어지는 방식 이름이 뭐예요? 아유, 드디어 나왔네. 드디어 나왔어. 근데 저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시면 옆 사람한테 이제 미움받는단 말이야. 미움받는다. 미움받. 다른 분들도 대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너무 빠르게 나와서 그렇지. 장래 기대이익이 수익이니까 수익에 의해서 가치를 찾는 거. 그리고 현재 가치의 다른 표현이 할인한다, 환원한다. 환원을 써서 수익을 환원시키는 방법. 그래서 수익을 환원하면 뭐가 되고, 수익을 환원하면 가치를 산정하는 거고, 수익을 분석하는 이유는 뭘 산정하려고? 다시 시작해야 돼. 이거 봐. 이게 한 일주일만 지나면 휘발성이 대단히 강하다. 수익 분석. 이번 주에 제가 할 거야. 내일이나 3방식의 암기 코드 만들어 놓을 테니까 더 이상 늦으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암기 코드 해 놓을 테니까 반드시 보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기억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항상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이유는 영속적이니까. 자, 암기 코드는 일단 영속성 나오면 이응, 영속성 임대차. 자, 부동산에 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자, 어떤 재화가 금방 소모되면 임대차를 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야. 우리는 보통 2년 이상의 임대차를 하니까 물건이 임대차가 되려면 2년 이상은 최소한 존속해줘야 돼요. 근데 토지는 영원 불멸의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그렇죠. 임대에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영속성. 그 다음에 토지의 물리적 감가. 자, 감가. 가치가 감소된다라는 게 감가인데, 감가가 된다 이 사람아, 안 된다 이 사람아. 안 된다 이 사람아. 왜? 소모되지 않는다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장기적인 배려. 자, 가치는 영속적인 제한이니까 장래 나에게 얼마의 이익을 가져다 줄지 그 장래 기대 이익으로 가치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이 부동산이 앞으로 나에게 얼마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그 장래 이익을 항상 예측해 줘야 돼요. 장기적인 배려라는 건 항상 미래 예측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장기적 배려, 미래 예측. 자, 그럼 보자고요.
자, 항상 재화의 가치는 어떻게 정의 내려집니까? 그러면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장래이익으로. 자, 요거 3월 달에 오신 분들한테 잘난 척하게 가치를 이렇게 측정하는 사례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 사례를. 그럼 제가 항상 어떤 사례를 들었습니까? 그러면 어떤 오피스텔을 하나 딱 구입했단 말이야. 그럼 이 오피스텔을 구입한 사람이 이 오피스텔의 가치가 얼마일까? 이걸 구하고자 해요. 그러면 항상 이 오피스텔의 가치는 오피스텔이 과거에 얼마의 임대 수익이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얼마의 임대 수익이 나오느냐, 이건 내 알 바 아니야. 왜? 항상 내가 투자를 한 이후에 나에게 얼마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 투자 이후의 수익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투자를 해서 앞으로 30년 동안 임대차를 할 수 있고 매년 1억 원의 임대차 수익이 나온다면 내가 이걸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30년 동안 매년 1억씩이니까 얼마? 얼추 30억 원을 내가 장래 가져가죠. 요걸 재화의 가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재화의 가치는 항상 장래에 투자를 한 이후에 장래 이 부동산이 나에게 얼마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 요 장래 기대 이익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은 왜 항상 가치가 장래 이익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영속적이니까, 오래 사니까 장래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장래가. 그리고 장래 이익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되니까 항상 미래를 예측해 줘야 돼. 장래 얼마 임대 수익이 나올지, 이런 걸 우리가 장기적인 배려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장기적인 배려. 그리고 왜 이렇게 임대차 시장이 가능해? 오메. 이게 제 화면이 잘렸네. 왜 이렇게 임대차 시장이 30년 동안 가능해? 부동산이 오래 사니까. 토지는 얼마 동안 임대차가 가능해? 영속적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임대차가 가능하나요? 영속적으로 달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아주 논리가 중요하다고. 토지는 소모되지 않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 내가 사용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어차피 소모도 되지 않는 자산이니까 남에게 빌려주고 그 대신 임대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금방 소모되는 자산은 내가 사용해야지 남에게 빌려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의 물리적 감가가 부정이 됩니다. 영속성. 그래서 이 영속성은 시험에 최근에 너무 잘 나온다고. 여기 있는 거 다예요. 항상 가치는 장래 이익에 의해 결정돼요. 영속적이니까. 그리고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이유 영속성. 이응. 그 다음에 장기적인 배려, 미래 예측이 중요합니다. 영속성. 이렇게 되는 거죠. 영속성. 그 다음에 개별성. 개별성은 토지는 다 개별적이에요.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개별적이라는 건 사람들은 토지를 다른 토지로 대체시킬 수 없고. 자, 중요한 건 앞으로 대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유사하다라는 말로 항상 바꿔줘야 돼. 서로 대체된다 이 말은 비슷한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체성이 부정됩니다. 그러면 일단 뭐라고 해석해 줘야 돼? 유사성이 부정됩니다. 이게 바로 비대체성이죠. 비대체성. 그 다음에 일물, 일가 법칙이 부정됩니다. 자, 일물, 일가는 하나의 물건은 대부분 하나의 가격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토지는 하나의 재화지만 강원도 속초의 땅과 강남 압구정의 땅의 가치가 비슷할 것이냐, 겁나게 차이가 클 것이냐. 겁나게 차이가 크다고. 그러니까 토지는 하나의 물건이지만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 수준이 너무나 다르다고. 그래서 일물, 일가의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제어예요. 일물, 일가가 부정됩니다. 그리고 토지는 전부 다 개별적인 자산으로 취급되니까 수익과 가격도 개별적인 거예요. 그리고 개별 부동산들은 다
개별적인 특성에 의해서 다 다르게 취급되니까 항상 무슨 분석의 근거가 되고 개별 분석. 개별 분석은 뭘 개별 분석이라고 그래요? 지역 분석은 지역을 분석하는 거고 개별 분석은 뭘 분석하는 거예요? 개하고 별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고 개별 부동산의 특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개별 부동산의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은 어디를 들어가? 집에 들어가? 학교에 들어가? 개별 부동산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들어가? 부동산 내부를 들어가야 된다고. 부동산 아파트 문을 띵동띵동 별 누른 다음에 내부를 딱 들어가면 아이고 25평 같은 30평이구나. 아이고 베란다가 넓구나. 아이고 베란다는 확장돼 있고 도배 장판은 좋고 아이고 한강이 보이구나. 이런 게 개별 부동산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개별 부동산의 특성을 분석하는 게 개별 분석이고 개별 부동산은 우리가 중개에서는 대상 물건의 확인 설명을 위해서 방문을 하잖아요. 아파트. 그걸 평가에서는 개별 분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개별성은 다 다르다는 뜻이고 대체될 수 없습니다. 대체성이 부정. 그다음 일문일가의 법칙 부정. 수익과 가결의 개별화. 개별 분석의 근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이 탁 치면 나와야 된다 이런 말 이게. 예를 들어서 부동성 하면 세 가지로 나와야 돼. 지역적인 시장, 외부 효과, 현장이 중요시 되는 근거. 지역 나오면 항상 부동성이에요. 부동성, 지역적인 시장. 그 다음에 부중성은 생산비 법칙이 부적이고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건 희소한 자원이니까 알뜰살뜰, 집약적이고 최유효 이용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영속성이 할 게 많단 말이에요. 자, 부동산의 가치는 항상 장래 이익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영속적이니까. 그리고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이유는 소모되지 않는 영속적인 제한이니까. 그 다음에 토지의 물리적 감가가 부정이 됩니다. 가치가 감소가 되지 않는 이유는 영속성 또는 소모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장기적인 배려, 미래 예측이 중요한 이유는 영속적이니까. 그 다음에 개별성은 자 서로 다르다는 뜻이니까 대체성, 유사성이 부정이 되고요. 하나의 물건은 결국 하나의 가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게 토지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토지는 똑같은 물건이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동일한 가격을 갖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수익과 가격이 개별화되고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 자, 용도의 다양성, 용도가 다양하다. 병합 분할의 가능성, 병합도 가능하고 분할도 가능하다.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를 우리는 줄여서 뭐라 불러요? 인문적 위치라고 부르고 이건 인간이 중요한 중요도는 항상 변화됩니다. 그래서 인문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 노랑이로 체크되어 있는 거 요건 한번 보셔. 우리가 최유효 이용은 이미 한번 봤어. 토지는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희소한 자원이니까 알뜰살뜰 잘 쓰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적 특성에서는 부증성이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로 제시된 거예요. 최유효 이용. 근데 인문적 특성에서 하나를 더 들어주세요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야. 그만큼 최유효 이용이 아주 중요해요. 자, 부동산을 왜 최유효 이용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연적 특성에서는 양이 증가되지 않는 희소한 자원이니까 알뜰살뜰 써야 돼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이 이렇습니다. 토지는요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용도를 결정해야 됩니까? 가장 유효한 용도, 이용을 결정해야 된다. 토지는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효율적인 용도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부증성 요 두 개가 최유효용의 근거야. 그러면 이렇게 봐봤자 의미가 없다고. 자, 반복. 반복이야. 와, 맨날 반복이야. 그러니까 요새 PPT 한 장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쓸 PPT가 거의 100장이야. 100장. 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니 충분히 많이 모셔온 게 하는 내용은 많아. 하는 내용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차례로 이제 다시 복습하자고요. 자,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고, 여기에 주제는 뭐예요? 부동산의 특성이 다양한 현상을 파생시킨다. 이게 논점이라고. 어떤 현상들을 파생시키느냐. 그럼 일단 부동산 특성을 자연이 부여한 특성, 인간이 부여한 특성으로 나누고, 자연적 특성은 부, 부, 영계, 용병사 이렇게 7개로 다시 나누는 거죠. 항상 포인트는 어떤 현상을 파생시킵니까? 그러면 눈에 이게 들어와야 돼. 제가 여기는 필기 안 할 거야. 부동성 하면 딱 3가지는 반드시 떠올려야 돼. 일단 지역, 그 다음에 외부 효과, 그 다음에 현장 활동, 현장을 임장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증성 하면 파생 현상에서 딱 3개는 떠올려야 돼. 일단 양을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생산비 법칙의 부정, 생산할 수 없다. 그리고 희소한 자원이니까 알뜰살뜰, 집약적 이용, 최유효유효. 그 다음에 영속성은 다 알아야 돼. 자, 부동산의 가치는 왜 장래 이익에 의해 결정되나요? 영속성, 장래 기대이익이 가치를 결정하더라. 그리고 임대차 시장이 발달된 이유 영속성. 그리고 항상 가치는 장래 이익이 결정되니까 장래를 예측해 줘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장기적 배려라고 하는 거죠. 장기적인 배려, 미래 예측의 중요성. 자, 개별성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니까 대체성이 부정되는 거고, 일물, 일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수익과 가격도 부동산마다 개별적이고, 개별 부동산을 분석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은 다 이런 거라고. 땡땡이, 땡땡이, 땡땡이. 자, 얘들은 문제를 읽으면 안 돼. 왜 부효과 나와? 뭐시겨? 부동성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말 이게. 지역 나왔어. 부동성 볼 필요도 없어. 지역 나오면 부돌성. 현장, 임장이 중시됩니다. 부동성이야.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서 재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생산비 법칙의 부정이고, 그 다음에 수요자 경쟁이 심한 이제 이런 거 이제 보자고. 자, 출제자 갑자기 듣도 보도 보단 이런 걸 내놨어. 소비자들의 경쟁이 심하댄데, 그러면 여기에 부부연계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야. 부부연계. 부동성, 장소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소비자 경쟁이 심화될 것이냐? 아닌 것 같아. 토지가 영속적이기 때문에 소비자 경쟁이 심하냐? 그것도 아닐 것 같아. 토지가 개별적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냐? 그것도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 해줘야 돼? 부증성이라는 거야. 토지는 양을 늘릴 수 없는 희소한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서로 챙기려고 소비자들이 심화된다 이런 말. 물건이 몇 개 없으니까 그걸 차지하려는 소비자들의 경쟁이 심화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처음 본 것들이 나오면 하나씩 추정을 좀 해줘야 돼. 부증성이겠죠. 그 다음에 집약, 최요, 알뜰살뜰 쓰라 그러네. 부증성. 같이 더 읽어볼 필요도 없어. 영속성. 같이 했는데 바로 안 나오면 읽은다고. 읽어. 그러면 그 순간 이제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렇게. 같이 나오면 영속성. 영속. 요새 하은지 선생님이 요새 미쳐가고 있습니다. 요새. 수업 중에 노래를 부르셔. 우리 저번 주 토요일 날 코로나 우리 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박무각 설명회를
인터넷으로 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노래를 부르셔. 옛날에 안 그러시더니 올해부터는 희한하게 노래도 부르시고 요새 또 술도 자주 드셔. 그리고 저기 모임 같은 데 있으면 야 구가 이리 와봐 이러고 담배도 피셔 요새. 인생에 뭔가 참맛을 느끼는 요새 아주 술, 담배, 노래 요새 이렇게 갑자기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지셨는지 모르겠어. 네. 여기서도 부릅니까? 아무튼 하은지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좋아합니다. 자, 같이 나오면 항상 영속성. 이제는 이렇게 3월 4월 달에는 키워드를 암기하는 걸 좀 하시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런 거 다 적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토지의 가치 보존력 유사가 감가가 안 된대. 감가가 안 된대. 영속적이니까 바로 찾아줘야 된다고. 영속적.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소모되지 않으니까 영속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하나 봐야 돼요.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영속성이 맞는데 자 요건 빼고 이렇게 봐요. 부동산의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이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좀 깨우쳐야 돼. 부동산의 소유이익은요. 소유를 하게 되면 가격 상승을 얻는 거예요. 소유이익. 일단 가격 그 투자로만 들면 투자를 할 때 뭔가 보유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는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사용이익은 이게 임대 수익을 말해요. 임대 수익. 그러니까 부동산의 소유이익은 가격 상승의 이득이고 소유해야 가격 상승의 이득은 얻는 거니까. 그리고 부동산을 사용함으로 이득을 만들어내는 게 임대차 활동이에요. 임대차.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오지 않더라도 부동산의 사용이익이 있어? 임대차인데? 임대차 영속성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영속성.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은 표준화가 어렵고 일반 재화에 비해 대체 가능성이 낮다. 대체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비대체성 뭐시기? 개별성이 떠올라야 돼. 비대체성, 개별성. 토지는 비대체적입니다. 개별성이야.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별성이란 말이에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별성.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 자,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이 강조됩니다. 항상 최유효 이용은 두 가지에 근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증성. 양이 증가되지 않는 희소한 자원이니까 최유효 이용. 그리고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 중에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근에 공원이 들어서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는 인문적 위치 또는 인문적 위치 또는 사회경제 행정적 위치. 인문적 위치는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 그리고 이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는 항상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부동산의 가격이 변화됐어요. 그러면 가격이 변했다라는 걸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가격은 인간이 부여한 위치니까 인문적 위치가 변했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인문적 위치가 변했어요. 그리고 사회, 경제, 행정적인 위치 중에 굳이 하나를 따지면 경제적인 측면의 중요도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제가 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1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주의해야 할 내용.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이게 10%인데 그러나 이거 하지 않을 거야. 왜? 이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항상 용도의 다양성, 최유효 이용. 이렇게 한 번 더 볼 거야. 시간이 너무 쭈그렸어.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 나오면 뭐하고 뭐가 나와야 돼요? 부중성, 용도의 다양성. 용도가 다양하니까 다양한 용도 중에 가장 유효한 이용을 찾아야 되고
부중성, 증가 양이 증가되지 않는 희소한 자원이니까 최유효 이용해야 되고 이런 게 지금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자, 대체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개별성,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성. 그 다음에 가치정의, 영속성, 감가상각이 배제된다. 영속성.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속성. 사용이 이게 임대차 수익, 임대 수익, 영속성. 그 다음에 수요자 경쟁이 심화됩니다. 그러면 부중성이에요. 양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토지는 딱 양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서로 차지하려는 소비자들의 경쟁이 심화됩니다. 집약적이고 최유효 이용 나면 부중성. 그러니까 이런 거야.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줬냐 그러면 최유효 이용이 나오면 최유효 이용이 나면 부중성도 되고 용도의 다양성도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알뜰살뜰 잘 쓰라는 거니까 그냥 부중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 효과 부동성이야. 부동성. 지역 부동성. 현장활동 임장활동 부동성. 가장 기본적인 거 이 정도만. 자 10분 쉬겠습니다.